안녕하십니까, 경제적자의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8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죠. 8월의 31일 30일이 마지막 멋진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지만 저희 달봉이 가족분들은 결코 낙심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삼성전자 관련, 삼성전자죠, 반드시 급등을 할 수 있고 하반기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8월 전반적인 조정 국면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폭락에 관련된 이유를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향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더불어 우리 달봉이 가족분들이 삼성전자가 모두 급등할 수 있는 희망을 제가 한마디 한마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8월 달에 조정 국면과 지금 마지막 날 어느 정도 폭락이 나왔죠. 우리 주린이나 그리고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 주식 관련해서 많은 내공이 쌓이신 여러 선배님들이나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저보다 물론 훨씬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식을 내팽개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곧 팔아야 되겠다, 손절, 익절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익절은 크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금 하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보통주로 따지면 6만원 넘고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 5만원대를 넘었을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왔으면 어느 정도의 익절은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자는 그걸 보고 우리가 투자한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주변에서 장기 투자자, 삼성전자는 더 이상 장기 투자할 종목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맛이 갔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 여러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면, 이러한 기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조그만 기대에 부응하고자, 물론 아시고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국면과 8월 장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본시장에서 여러분, 자본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거대 자본이라는 거는 외국인 기관이 있겠죠. 그리고 소액 자본, 개미 투자자가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곧 소액 자본을 잠식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보력이 없습니다.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처럼 거대 자본을 가지고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은 공부를 빡세게 해가지고 단타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을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따라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초고량주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죠. 미래 성장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서 우리는 그 기관과 외국인을, 거대 자본을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세부적인 얘기를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그 폭락장과 그리고 8월의 조정 국면이 저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 주식 관련해서 들어가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지금 제가 얘기를 할 거지만 좀 오늘 저녁과 밤늦게까지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남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뭐냐면 요번에 그 메릴린치죠. 섹터를 가리지 않고 대표 업종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MSCI 지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MSCI 지수 조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이번에 이러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D램이 하반기까지 하락한다, 이러한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죠.
그리고 경제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로 인한 뭐 나름대로 불안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전반적인 거 통틀어서 지금 외국인들의 뭐 차익 실현 추구죠. 한마디로 기존에 그 저가에 매수했던 걸 대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1조 6천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쏟아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메릴 린치 매도라는 게 뭐냐면, 메릴 린치가 대표적으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는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외국 기관들의 좀 어떻게 보면 단타 위주로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단타족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쪽에서 좀 대량으로 좀 매도량이 나오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이탈을 한 거죠. 그 외국 기관 때문에 지금 메릴 린치가 지금 쏟아낸 게 보면 삼성, SK, 전자 이런 주요 업종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생명이나 KB, 금융주까지, 그리고 LG화학 배터리주,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주, 하물며 최근에 가장 핫한 거죠. 언택트, 네이버, NC, 그리고 펄어버스, 뭐 가리지 않고 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의도가 좀 기관에서 뭐 나름대로 뭐 분석한 바에 의하면 뭐 저점 매수에 대한 뭐 차익 실현이다. 물론 동학 개미들도 뭐 우리 팬데믹 선언될 때 저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랐을 때 많이 매도했죠. 뭐 우리 개인 투자자나 뭐 외국인이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싸게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는 차익 실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관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차익 실현, 이익 실현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우리 개미들은 기관이 아니고 외국인도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단타 위주로 해서 정신이 피폐해질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평균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미 투자자들은 어차피 손 놓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고 접근하기 편해서 들어오는 경향은 있지만, 물론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 기업과 같이 동업을 하고 같이 미래 성장을 같이 해 나가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접근하기 좋으라고. 단타 차익 실현하고 투기하라고 액면 분할을 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금융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보고 200만 원 넘어갈 때 왜 계속해서 액면 분할해라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 개미들한테 소액으로 접근하기 편하게끔 액면 분할을 한 거지, 투기하라고 액면 분할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그 점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를 일부 뭐 조정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공매도 지금 6개월 연장했지 않습니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한 뭐 이탈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증권 고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 쪽 청산이라 하네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지역 쪽에 뭐 일부 지역 청산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합니다. 뭐 특정 섹터에 대한 뭐 집중되지 않고 뭐 대표 업종 모두 매도한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 조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이죠. 그 일부 조정이라는 거는 공매도로서 이제 긍정적인 가치로서 뭐 일부 조정에 들어올 수는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자기네들 일부 조정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지수 조정에 따른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데, 이것도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게, 여러분 MSCI라는 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지수입니다.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인데 뭐 세계 주가 지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82개국 시장을 딱 나눠서 뭐 선지 시장, 신흥 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각각 해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 지수를 자기네들 산출을 하는데, MSCI가 3개월에 한 번씩 지수 리뷰를 실시합니다. 지수 리뷰. 그 구성 종목을 변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번 그 8월 31일이 요번에 변경 시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을 하고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여러분들 좀 약간 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월달 지금 MSCI 리뷰는 2월달 분기 리뷰가 있고 그리고 5월달에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또 분기 리뷰가 있고 11월달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8월 30일 날 리뷰 그에 대한 일부 조정이죠. 조정 들어간 거는 5월달에 대한 반기 리뷰의 업데이트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8월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월달에 어느 순간부터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중단이 되고 계속해서 팔아제끼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팔았습니다. 팔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 국면 비슷하게 계속해서 약간씩 하락세를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분명히 시그널이 있고 그리고 8월 14일 같은 경우부터 해가지고 변경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8월 31일 종가로 해서 끝을 내고 9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MSCI에 대한 세계 주가 지수 이게 대한 변경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MSC에 발탁이 돼야 됩니다. 그냥 MSCI 당연히 삼성전자는 MSCI에 들어가 있는 거죠. MSCI에 편입을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 편입이 되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증시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체질이 완전 변합니다. 특히 ETF 아시죠? 요즘 ETF 우리 그쪽 유튜버 분들이 보면 상당히 ETF 마음대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던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종목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있다면 몇몇 종목에 대한 투자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기 싫으니까 ETF 상장 지수 펀드 쪽으로 물론 가입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 지수 펀드 자체가 그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물론 패시브 투자자분 자체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MSCI 편입이 딱 돼버리면 그대로 보통 따라합니다. 그 ETF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그 MSCI 편입이 돼버리면 편입국 주식을 대거 매수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죠. 요번에 MSCI 지수 조정에 따른 조정 차원이라고 했지만 그 조정 들어가 있는 지금 대부분 주력 종목들이죠. 대부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지수와 하락이 전반적으로 나왔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꼭 그거는 아닙니다. 요번에 다음 달이죠. 지금 9월달 이번 9월달에 시젠하고 알테오젠하고 신풍제약이 그 MSCI에 편입됩니다. 편입되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시젠, 알테오젠, 신풍제약을 봤더만 무려 시젠이 6%가 상승하고 알테오젠이 13%, 신풍제약이 22%나 상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편입이 됐다 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시젠, 알테오젠, 신풍제약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두고 삼성전자처럼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쭉 지켜봐왔다면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단순히 여기 편입이 되고 급등을 했다고 해서 이게 돈이 되겠다, 여기 투자하면 돈이 얼마야, 그러면서 쉽게 접근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편입을 해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 조정이라는 게 11월 달 또 반기 리뷰 들어갑니다. 그럼 11월 30일 날 조정이 들어오면 분명히 또 이게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요번 그 매물을 나오듯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낱낱이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했다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 투자의 가치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 이러한 요번에 펀다멘털이 깨져서 삼성전자 펀다멘털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조정이 들어온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도체 DRAM 가격이 하반기에 일부 가격이 하락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 감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펀더멘털을 깨뜨렸다, 그렇게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앞에 영상에서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가 횡보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저는 댓글에도 그래 니는 잘났다, 왜 삼성전자는 떨어지니, 뭐 제 말에 뭐 신뢰를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펀더멘털에 의해서 깨지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 투자자들, 기관, 외국인, 자기들의 뭐 기계적인 매도,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 조정 국면이 생기는 거지. 물론 삼성전자의 호재가 더 많습니다. 그 호재라는 건 분명히 수출 호재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초격차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외국 팹리스 업체들 계속되는 수주,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반기 3분기 실적을 꺼내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외국인들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 DRAM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년 하반기 되면. 하지만 하반기에 분명히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믿음을 가지시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국면에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때 되면 분명히 매도를 했던 분들은 다시 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 또 나름대로 또 부담감이 생기겠죠. 우리들은 그게 차익 실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편하게 들고 가시더라도 이 좋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좋은 유튜브 정보를 듣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같이 동업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시기로 같이 나가고 있는지 그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리고 급락을 했을 때는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 펀더멘털도 훼손된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편하게 가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제 그 8월 말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여러 가지 기분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한 건 삼성전자 기본은 절대 깨지지 않았다. 그 말이 가장 좋은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말이 오늘 좀 길었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그냥 이 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9월이 왔으니까 9월 열심히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10월, 11월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